뮬러 특검이 이제 조사하고 있는 러시아와의 커넥션인데 이게 제대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뭐 이거는 이제 이미 이제 언론에 많이 보도됐던 이제 내용들인데 이제 그걸 정리해서 보면은 이제 크게 트럼프의 정책을 보면 안보, 경제, 그다음에 에너지, 그다음에 뭐 중국 관련 정책 뭐 해가지고 이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제 트럼프가 이제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고 했을 때 이제 아까 Again이라는 것은 아마도 이제 5, 60년대 이제 미국 그때 미국을 생각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또 하나 이제 단어가 아메리카라는 단어인데 아메리카라는 단어가 트럼프는 뭘 뜻할까? 그동안은 이제 미국, 아메리카를 하면 세계 슈퍼파워로서 이제 세계 경찰 역할을 했던 거를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했었고 대통령도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클린턴 때도 어디 뭐 코소보 사태, 뭐 어디 유혈 사태가 벌어지면 가서 미국이 그래도 가가지고 거기서 말리고 뭐 군대도 보내가지고 평화 유지하고 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트럼프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아메리카라고 했을 때는 자기가 생각하는 아메리카는 세계에 200개국이 있으면 200개국 중에 한 개고 전체 세계의 국가들을 관리하는 국가가 아니라 200개 국가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인데 그 중에 가장 힘센 나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가서 미국이 전쟁에 개입을 하거나 뭐 군대를 유지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의 기본적인 방위 정책이나 안보 정책은 미국을 잘 지키면 된다. 우린 땅을 잘 지키면 되지. 왜 우리가 중동 가서 동유럽 가서 왜 그걸 하고 있냐. 유럽 가서 왜 하고 있냐. 그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또 이제 연설하면서 이 사람이 아주 재밌는 말을 했어요. 위대한 나라, 그레이트한 나라는 전쟁을 끊임없이 치르지 않는다. 우리는 항상 미국을 비판하면 그랬지 않습니까? 20세기 들어서 전쟁이 끊이지 않는 나라 미국이라고, 미국 제국주의라고 했는데 트럼프는 반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왜 그레이트한 나라가 되려면 맨날 전쟁하고 그러면 그게 그레이트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나토에 대해서, 특히 우방국에 대해서도 적대적이죠. 그래서 이제 독일, 프랑스, 뭐 캐나다 뭐 이런 데 사람들이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토, 독일에 이제 미국이 35,000명이 이제 주둔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돈 들여가지고 왜 그렇게 잔뜩 가가지고 그걸 걸고 있냐? 우리가 전쟁 나면 또 왜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을 거기다 갖다가 바치냐? 우리가 다 손해라는 거예요, 그걸 다. 그래서 이제 뭐 잘 알려졌듯이 이제 방위도 분담을 해야지. 수혜를 보는 데가 있으면 분담을 해야지. 우방국들이 우리를 가치하게 만들면 안 되라는 이제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 이제 중동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은 이제 시리아에서 이제 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어드레스에서도 이제 아프가니스탄도 이제 거론을 했고요. 시리아에서 이제 IS 문제 때문에 이제 뺀 거에 대해서 메티스가 반대를 하니까 메티스 해임시켜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은 자국 방위 중심으로 가겠다. 그리고 테러와의 전쟁, 테러를 억제하기 위한 그런 어떤 그 안보 전략을 펴겠다. 이렇게 가고 있고, 이제 최근에 또 IFN이라는 걸 1985년에 이제 러시아하고 맺어놓은 협정을 이제 탈퇴를 하면서 이제 MD를 더 확장하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그거는 다 미국 본토를 지키는 거거든요. 미국 본토를 지키는 중심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경제 정책도 사실은 그 아메리카라고 했을 때 그런 관점과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잘 알려져 있듯이 TPP 환태평양 경제 뭐 하는 거 그건 이제 아직 시작도 안 했지만 이제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자기는 안 하겠다고 해서 이제 이거 깨버렸고요. WTO도 작년에 이제 탈퇴할까라고 이제 운을 뗐어요. 왜냐하면 WTO가 중국과의 이제 무역 불균형 이런 거 가지고 제소하면 맨날 중국성만 들어주고 우리한테는 이득이 되는 게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WTO도 빠지고 이제 그러고 있고, 최근에 이제 나프타는 재협상을 했죠. 캐나다, 멕시코하고 이제 해갖고 이제 USMCA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라든지 지적재산권 뭐 이런 거에 있어서 이제 미국의 영향력을 이제 강화하는 쪽으로 이제 조약을 개정을 했죠. 그래서 어떤 그런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나라들이 이제 어떤 다자간 협정을 맺는 거에 대해서는 좀 꺼려하는 것 같고 1대1로 붙어서 그럼 미국이 더 유리하지 않습니까? 니고시에이션 할 때 그 바게닝 파워라고 하는데 협상력이 더 강하죠. 미국하고 우리하고 1대1 붙어서 하는 거하고 여러 나라들이 같이 하는 거는 이게 협상력에 있어서 미국이 더 그렇게 되면 불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을 이제 하는 것 같고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제 관세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특히 이제 철강에 대한 관세, 그다음에 좀 있으면 이제 자동차도 이제 관세를 이제 매기겠다고 하는데 철강하고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러스트벨트의 주요 산업이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관세를 내는 데 있어서도 어떤 그런 어떤 그 선거 차기 대선은 이제 영국에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제 법인세를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때 35%의 법인세를 21%로 자그마치 14%나 내려놓고 이제 외국에 나가 있는 기업들아 다시 돌아오너라 우리 법인세 내렸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미국의 잡을 키우겠다는 거죠. 그 소득세도 이제 오른쪽에 표가 있는데 소득세도 이제 이렇게 바꿨어요. 이렇게 표를 막 오묘하게 이렇게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저소득층은 이제 크게 많이 달라진 거는 없는 것 같고 대략 20-30만 불 부부가 합산소득 20-30만 불 정도 버는 어떤 중상층의 이제 그 세금 감면을 이제 많이 해준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얼만큼 효과가 있었나 이번에 이제 그 어드레스 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주장한 걸 보면 2018년 한 해만 신규 일자리 500만 개 창출했다. 12월 달 한 달만 거의 한 40만 개 창출했다라는 거예요. 눈부신 성적이죠. 그 다음에 실업률 작년 9월 기준으로 3.7%고요. 이건 1969년. 그러니까 그 트럼프가 그레이트 아메리카라고 자기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그때 이후로 최저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임금도 상승을 하고 있고 경제 성장률, 미국 경제 성장률 거의 1% 제로 왔다 갔다 했는데 3% 자기가 취임했을 때보다 2배로 올랐다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뉴욕에 가면 전 뉴욕에 작년에 가면서 깜짝 놀랐어요. 뉴욕에 갔더니 막 우리나라 롯데타워 100층짜리 그런 빌딩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막 사방에서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쪽은 거의 지을 데가 어딨다고 그렇게 많이 짓냐. 나 깜짝 놀랐어요. 법인세 내려주고 막 하니까 기업들이 막 너도 나도 막 짓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쪽에 미국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그때 이제 어디를 방문했냐면 이제 프로퍼블리카라는 이제 미국의 탐사를 주로 하는 이제 매체를 방문해가지고 있는데 아침도 거기 프로퍼블리카 빌딩이 바로 트럼프 타워 옆에 있어요. 그 이방카 트럼프가 이제 운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는 지금 트럼프 타워 바로 옆에 있으면서 이방카 트럼프한테 상속하면서 어떤 비리가 있었나 뭐 그걸 캐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미국 경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표면적으로 그 당시에 이제 호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게 너무 난감을 하다는 거예요. 이게 트럼프는 보면은 이제 어떤 재무적인 관점에서 보면 특히 이제 우리는 좀 한반도 문제가 걸려 있어서 좀 많이 다릅니다만 우리로 따지면 박근혜 이명박 합한 것보다 훨씬 더 막 센 놈이 이렇게 지금 대통령 하면서 막 하고 있는데 경제가 막 이렇게 성적이 좋으니까 이게 잘 안 먹히는 거야. 안 먹히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답답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눈여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또 트럼프의 이제 에너지 정책입니다. 잘 알고 있듯이 이제 트럼프가 파리 기후 협약을 이제 탈퇴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화석연료 생산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작년에 얘기하기를 작년에 미국이 이제 석유 생산량이 세계 1위예요. 세계 1위 산유국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에너지도 수출국이 됐습니다. 그동안은 수출보다 수입이 많았는데 지금은 수입보다 수출이 더 많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많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셰일가스라는 거죠. 이 셰일가스가 뭔가 찾아보니까
무슨 옛날 진흙 같은 거에 이렇게 가스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거를 이제 층이 있는 건데 이게 참 오묘합니다. 셰일가스가 이렇게 묻혀있는 지도를 보면 그 매장되어 있는 지역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공교롭게도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 러스트벨트에 있어요. 스윙 스테이트에 있습니다. 여기서 표를 얻으려면 이 사람들 돈 벌게 해줘야 돼요. 철강, 뭐 자동차 산업, 뭐 그 이외에 셰일가스를 깨서 이 사람 돈 벌게 해줘야 됩니다. 근데 셰일가스가 이게 오묘해요. 이게 이제 옛날에는 이 기술이 없어서 캐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20년 전에 기술이 돼서 이제 캐는데, 이거를 캐서 석유로 환산했을 때 석유 1배럴에 해당하는 에너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캐가지고 이게 채산성이 맞으려면 $50가 넘어가야 된대요. $50가. 근데 $50가 넘어야 되는데 에너지 정책적으로 보면 이제 석유가 $50 밑으로 가면은 이걸 캐는 게 도움이 안 돼요. 사람들은 석유 쓰지. 석유가 만약에 30불, 40불 해당 이렇게 하면은 석유 쓰지 가스를 안 쓰거든요. 그러면 이 가스를 써서 이 사람들 돈 벌게 만들려면은 석유 가격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석유 가격이 높아야지만 가스가 가격이 치고 올라갈 수가 있죠. 석유 가격 밑으로. 그래서 이제 트럼프의 목표는 $70까지 올리는 거라고 합니다. $70까지. 그러면은 달러 그 석유 1배럴당 $70까지 가려면 미국의 힘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중동이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럼 중동의 최대 산유국이 어디입니까? 사우디가 도와줘야죠. 사우디가 감산을 해야 돼요. 기름을 덜 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우디하고 이제 또 트럼프하고 뭐 거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